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박훈입니다. 우리 임 대표님이 너무 예전보다 길게 하셔가지고 항상 열정이 넘치셔서 저는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윈터스쿨 국어과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안내하는 역할이고요. 일단은 예비 고1, 2, 3 학부모님들 다 계시니까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예비 고1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올해 개정 교과서 전체 단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5단원인데 1단원은 문학이고 2단원은 독서와 작문, 그리고 3, 5단원이 화법과 언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4단원은 독서와 작문.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3 친구들이 보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공통으로 통합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는 과목이 문학하고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렇게 세 영역인데 그 영역대로 교과서도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은 뭐 어릴 적부터 이렇게 독서 토론 논술 학원도 보내시고 너무 많잖아요. 무슨 논리력, 사고력, 와이즈만, 영재스쿨 이렇게 보내고. 근데 사실 막상 국어 성적이 이렇게 잘 오르지가 않고, 또 동네에 있는 로컬 학교 내신 대비 학원을 보내면 내신 대비만 하고 사실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딱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안하시고. 그래서 이제 윈터스쿨을 많이 보내십니다. 특히나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윈터스쿨을 보내요. 그래서 윈터스쿨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종로학원에 오기 전에는 C학원, D학원에 기숙학원에 있었는데 기숙학원은 윈터는 한 2달 전에 마감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내세요. 여기처럼 이렇게 사교육 여건이 좋지가 못하니까 수능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 지역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맹이 애들이 예비 고1, 예비 고2 애들이 이제 이소룡 추리닝 같은 옷을 입고 한 달 반, 2달 눈싸움 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아이들 막 공부를 시켜서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짠하다. 방학이면 엄마랑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윈터스쿨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아이를 멀리 보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학원에 보내면서 로컬 학원에서 접하지 못한 어쨌든 수능에 최적화된 수업을 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강료도 비싼 편입니다. 수강료도 비싼 편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아이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달 동안 윈터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 복귀해가지고 방학이 끝나고 11개월 동안 어떻게 과목별로 공부할지 방향을 잡으면 한 달 학원 다니는 효과가 11개월까지 연장이 된다. 그래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확립을 하고 가면 그게 아마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국어과가 강조하는 건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저희 종례나 조회 시간에 문학, 독서, 총괄하는 어휘 테스트를 계속 보고요. 또 별도로 이렇게 문학에서 쓰이는 개념어 같은 거를 따로 수업을 하고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동네 학원에서는 화자는 뭐다, 대상은 뭐다 이렇게 용어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작품, 기출 작품을 예를 들면서 OX 퀴즈를 풀게 해요. 이게 이제 수능 기출 선택지를 선별한 겁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가 되면 작품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수능 풀 때 판단의 근거도 잘 쓸 수 있고 이런 식이고요. 산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중요해요. 1학년 단원명을 보셨겠지만 5단원 중에서 2단원이 문법이거든요. 물론 이제 고2, 3 학부모님들께서는 늘 하던 대로 화작 수업하고 문법 수업을 분리해서 저희가 선택 수업을 진행이 되고 고1은 이제 의무적으로 문법 수업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문법 수업은 고1 1학기 내신 대비도 아주 직결되고요.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독서죠. 독서는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소요가 돼가지고 일단은
내신 수업은 어쨌든 텍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수업하신 내용 잘 받아 적고 거의 뭐 딸딸딸 암기죠. 학습 활동도 암기하고 단원 후에 활동도 다 암기해서 암기한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수능은 사실은 출제진들이 세상에 없는 글을 처음 던져주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럼 아이들이 낯선 글을 읽으면서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고력을 키우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정리하는 훈련.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논리 구조도라고 그래서 지문의 핵심을 이렇게 적고 그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보는 그런 수업이 있고 또 한 문장마다 어떠한 생각을 해서 다음 단락을 예측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네, 문학 같은 경우도 뭐 독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손필기예요. 손필기. 이게 뭐냐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손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각자 반응한 거랑 선생님들이 이제 반응해 놓은 걸 좀 비교해서 비슷하게 반응하기를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 각 선택지마다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수업을 하고요. 준비한 건 되게 많은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화장실도 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동네 학원에서 내신 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동네 학원에서 내신 대비 기간이 끝나면 그 텀에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어떤 컨텐츠를 제공을 못해요.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한 주 쉬었다가 1학기 기말고사 대비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되면 2학기 내신 특강해요. 그리고 3학년 되면 다음 학년 또 1학기 중간고사 내신 특강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4주,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5주 윈터스쿨을 보내심으로써 아이들이 야, 수능이 진짜 이런 거구나. 수십 년간 수능만 연구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접하는구나를 애들한테 알게 해주는 그런 경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 아니라 그 효과가 학교에 복귀해서 10달, 11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